지난 시간 미분 가능 했었죠? 미분 가능을 우리도 글씨 조그맣게 써갖고 해볼까? 자, 여기 보세요. 잘 안 나오려나? 아유. 자, 함수 fx가 네모와 세모가 있어요. 보이지? 네모, 세모. 그 다음에 x가 숫자 하나 여기 보세요. 2.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더 작게 쓸 수도 있는데 카메라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x가 2보다 작을 때.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이건 x 이꼴 어디에서 미분가능하도록? 2에서. 또는 뭐 경우에 따라 확대하면 2의 실수 x에서 미분가능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풀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2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게 같다. 그렇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거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것이 같다. 되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은 거와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은 게 어떻다? 같다. 무슨 얘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사실 좀 더 작게 쓸 수 있는데 아주 작게 쓸 수 있는데 그럼 장난 같으니까 안 쓴 거예요. 조금만 더 작게 하면 이 칠판이면 수학 2는 다 끝나겠죠. 여기저기 다 남겠지. 무슨 얘기 있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쉬는 시간에 뭔 얘기했냐도 인터넷 글 올라올 텐데 아까 쉬는 시간에 살짝 얘기했다시피 제가 지금 그 잇몸 수술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 있어요? 잇몸 수술했는데 뭐 어차피 여기 자연계니까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그 각 과에서 가장 돌팔이라고 기억나세요? 돌팔이라고 들어봤어요? 돌팔이 의사? 여기 지금 자연계니까 일부 의사 될 거 아니에요? 돌팔이 의사가 가장 많은 게 치과 쪽이거든요. 그게 그나마 엑스레이가 나오고 나서 치과용 엑스레이가 나오고 나서 그나마 괜찮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옛날에는 치아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라도 좀 시간을 때워야 돼요. 여기 봐. 이거 뭐 혹시 이 타임이 또 잘못하면 또 듣죠. 뭐지? 맛보기 아닌가? 여기 봐. 그래도 일단 갈 사람 가야 돼. 이게요. 옛날에는 이가 밖에만 보잖아요. 그 옛날 치과 의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경험이거든요. 이가 만약에 충치가 먹었죠. 충치가 먹어서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이가 막 아파서 오잖아요. 근데 아프면 그게 이가 지금 이렇게 이가 이가 있다. 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잇몸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잇몸이. 그리고 이제 이는 안에가 다 신경이라는 게 있죠. 신경 때문에 죽인다 이게. 얘들이 전부 코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가 아프잖아요. 그럼 그 순간 알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뭐가 아픈지를 몰라. 전체가 다 아프니까. 그러니까 옛날 이제 치과 의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끝에 뾰족한 걸 하는데 그걸 거꾸로 돌려서요. 이를 때려봐요. 이거요? 탕탕탕탕 때려봐. 이거요? 이를 때려보면 직접 그 충격에서 알 수 있어요. 그 아픈 사람 이를 또 때려요. 그래 그게 아프다 그러면 짐작을 해. 그 다음에 치과 의사가 돈이 좀 많을 때는요. 좀 치료를 해보려고 그래요. 원래 치료해야지 웬만하면. 근데 그냥 웬만하면 빼버리죠. 무슨 얘기 있어요? 뺀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를 빼면 이거 빼죠. 이거 빼면 여기에만 이를 못 넣으니까 어떻게 잇몸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불쌍한 양쪽에 멀쩡한 이를 갈아요. 이렇게 갈아. 이거 밖에다 갈아서 이걸 없앤다고. 없애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를 갖다가 이렇게 간 다음에 가운데 가짜 이빨 끼고 이렇게 씌우죠. 이렇게라도 좀 완벽하면 두 개의 이가 버린 거죠. 이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도 현찮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멀쩡한 게 썩어. 그럼 이 세 개를 뽑게 되죠. 이거 원래 뽑혀 있는 거고. 그럼 이거 갈고 또 이거 갈아. 몇 개가 돼요? 5개. 그래서 한 개 얼마씩 이렇게 한다. 웬만한 거 봤어요. 5개가 더 가게 되면 이게 힘이 붙여요. 힘이 붙이니까 틀니를 하는 거예요. 틀니라면은 이제 잇몸이 무너져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좋지 않았다. 옛날에. 돌팔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엑스레이가 도입이 됐는데 참, 순진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이가 이제 이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뿌리가 가면, 앞니 같은 건 뿌리가 이렇게 뾰족하고요. 어금니는 뿌리가 이런 식으로 나 있어요. 어금니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곧 뭔 데이지? 초콜릿 먹지 마라 그런 거. 알겠어요? 초콜릿 설탕 먹으면 골치 아프다. 이걸 먹으면 충치가 생기잖아요. 충치가 생기면요. 겉에는 조금만 보여. 충치가 이렇게 든데 이 안에 충치인데 겉에는 조금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보일랑 말라예요. 그래서 이미 충치가 뭐였다는 게 발견되면 안에는 심각한 상태라고. 그럼 이러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이거를 다 긁어내고 착하게 여기까지 다 긁어내고 이거를 좀 떼어주면 이것도 좀 야무지게 떼어야 돼. 정성껏. 떼우면 이 이는 괜찮아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충치가 여기까지 보는데 대충 여기까지 긁어. 귀찮으니까. 얘도 막 아프다 그러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충치가 남은 상태에서 묻어버리는 거죠. 우선은 괜찮은데 이 부분이 우선 괜찮겠냐고. 계속까지. 두 번째. 이걸 떼우는데요. 아말감이라고 그냥 갈아가지고 대충 해. 이 빈틈이 생기면 안 돼요. 이 사이에. 근데 이걸 좀 자꾸 콱콱 누르는데 절대 빈틈은 안 생긴다. 네, 이건 절대 여기서 고장 안 난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러니까 이 빈틈이 또 벌어져가지고 이 사이가 썩게 돼 이게. 그러면 이 신경을 건드리죠. 그럼 신경 건드리면 신경 쭉 타고 들어가서 이게 상해요. 그래서 밑에 고름이 생겨요. 이렇게. 고름이 생긴다고. 야,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가 아프기 시작해요. 가보면 마취 주사 콱콱콱 놓고 그 다음에 이거 파죠. 이렇게 판 다음에 신경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신경을 갖다가 신경치료한 게 뭔지 아세요? 신경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신경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그걸 뽑아버리는 거야. 그것도 그냥 뽑으면 좋아. 막 돌려서 뽑아. 돌려서 쭉 뽑아. 야, 거의 죽음이다 이거. 근데 옛날에 그 치과 책에 보면요. 이렇게 고름이 생기죠. 그럼 이 이는 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기술이었어요. 응? 근데 제가 재수할 때 이 하나가 꼭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어떤 치과 갔는데 빼줘요. 이 뺀다는 건 뭐예요? 몇 개를 해야 돼요? 3개. 무슨 말 있어요? 또 다른 데랑 가봤어. 그럴 때 막 상패 쫙 돼 있어요. 빼자 이거야. 야, 근데 안 뺐지. 왜냐면 빼면, 근데 이제 그날 밤에 거의 죽음. 그냥 뭐 아주, 치통은 진통제도 안 돼요.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막 확 부어는 거예요. 이 고름이에요, 고름. 근데 제가요, 참, 운이 좋았어요.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아마 10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계속 포도주 사다 드리고, 뭐, 매년, 그냥 계속, 그 사람도 잊어먹지 않고. 진짜 아주 성함 적어도 돼요. 조항국 박사라고. 지금도 살아계시면 한번 인사 가야 되는데. 조항국 박사라는 치과 의사가 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예요. 그냥 이게 그때는 재수생들이 주로 광화문에 있거든요. 너무 이가 아파갖고 학원 가려다가 도저히 안 돼서 거기 갔어요. 갔는데 제가 잘못 간 거예요. 이 조항국 박사 같은 분은 치과는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가 5,000원 받으면 이 사람은 10만 원 받아요. 무슨 말이 있어요? 대신 사람 하나 오면 다음 손님은 기다리다가 지루해서 죽을 정도로 한 번 잡았다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의료보험 없을 텐데 다른 데는 5,000원인데 일을 때우는데 여기는 10만 원이에요. 무슨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을 해낸다 그러잖아요. 일을 해내는 경우도 다른 데와 가격이 비교가 안 돼. 그게 환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 해놓는데 그 당시에 가격이 재수생 종합반이 한 달 수강료가 대성학원이 12,000원인데 여기는 이 하나에 2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형은 상상은 지금 대성학원이 한 달 수강료 55만 원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비교할 수 있겠지. 버스 학생표가 12원 뭐 이럴 때니까. 그러면서 꼭 이분이 끝에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무슨 얘기 있어요? 진짜 원가 해준다 그래요. 야, 근데 그렇게 무서운 치과를 제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갔다고. 학원 입구에 있어서. 학원이 거의 아파 죽겠다는데. 저를 딱 보는데 환자로 보는 것보다도 재생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돈도 별로 없을 텐데 우리 치과를 못 모르고 들어왔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깎아주고 진짜 재료값만 받겠다는 게 하나 7만 원씩으로 해주셨다고요. 그것도 엄청 비싼데 25만 원에 7만 원이니까 기분이 굉장히 싼 느낌이더라고요. 이분은 원가인데. 놀랬어요. 일해야 돼요. 응? 이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딱 거기 엑스레이가 있더라고. 다른 치과는 없던데. 엑스레이 딱 치는데 이게 딱 잡혔어. 3달을 다녔어요. 재수해봤자 몇 달이에요. 그러니까 재수 내내 간 기분이야. 3달 내내 뭐 하고 있냐면요. 이거 뚫어놓고요. 매일 오라 그래요. 매일. 와서 여기다가 무슨 미제라든가 파이프를 이렇게 박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 파이프를 박아서 여기를 또 다시 메꾸는데 무슨 작업을 하냐면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또 일주일 있다 엑스레이 또 찍고. 이게 점차 줄어들어요. 찍을 때마다. 나중에 이제 없어. 나중에는 이렇게 없고 딱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한 달 계속 했어요. 무슨 알겠어요? 보이게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다 이게.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리고 이 밑에 또 골이 비어있는 부분이 돼. 거기까지를 다 보는 거예요. 죽이더라고 죽여. 무슨 알겠어요? 그리고 한번 보면 원가만 받는다니까 남을 거 없을 거 아니에요.
뒤에 막 장관도 기다리고 있고요. 무슨 일 있어요? 대학교 총장도 기다리고 있는데 2시간, 3시간 기다리면 보통이에요. 일단 잡았다면 일단 자기 환자의 끝장을 보는 거예요. 지금 아마 지금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분이 손댄 건. 다른 데 가면 3년, 4년 있다 문제가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는 이번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 거의 이때문에 거의 막 아주 여러분들은 잘 몰랐겠지만 지난번에 입안 딱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이가 아파가지고 주말에 치과 열어요, 안 열어요? 왜 노는 거야 도대체 치과들이? 내 그때 딱 아이디어가 생각나더라고. 여러분 난 지금 여기 저 치대가락성 있지? 치대가락성 명심해라. 낮에는 영업하지 마세요. 무슨 말 있어요? 낮에 왜 영업해요? 치과 문 연 데 많은데. 그래서 남들이 치과 6시에 문 닫죠? 그럼 여러분은 7시에 열어요. 그 제목을 야간치과로 해. 무슨 말 있어요? 야간치과. 저는 이 돈 버는 방법, 이게 지금 폴수학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거다, 지금 치대. 무슨 말 있어요? 야간에 딱 열어. 몇 시 열느냐? 7시 열어. 그리고 언제 문 닫느냐? 아침 8시에 닫아요. 다른 치과 9시에 문 여니까. 무슨 말 있어요? 그리고 낮엔 놀아. 그 다음에 평일에 낮에 계속 놀다가 주말에 토요일 날 다른 치과들 전부 6시나 이른 치과는 2시 정도 문 닫아요. 그러면 오전 내내 퍼 자다가 토요일 2시쯤 나와가지고 토요일 밤샘하고 일요일 내내 해요. 공일이고 뭐 다 했어요. 그러면은 서울에서만 올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는 낮에 아픈 것보다 밤에 아파요. 그냥 밤새 보고 있는 거야. 아침 치과. 그 치과 가고 막 줄 서 있고. 그 얼마나 막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그 치과도 바쁘죠. 치과 의사들이 요새 그런 얘기가 많이 해요. 동네마다 치과가 너무 많아갖고, 건물마다. 경기가 안 좋다, 이게. 남들하고 똑같이 하니까 안 되지.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어느 동은요, 무슨 대 출신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타 대학은 뭐 접근을 못 한다나? 밤에 아픈데 대학 찾아요? 저도 계속 밤에만 아픈데, 지금. 밤에 막 이렇게 퉁퉁퉁 부는데, 이거 방법이 없는 거야. 야간 진료는 데가 없으니까. 야간 진료가 밤 9시에 끝나요. 일주일에 2번. 서울 시내 전체가 치과 다 놀잖아요. 밤에 서울 시내에 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떼돈 벌지. 그럼 선생님 밤에 일하면 좀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평생 체질이 자기가 야간 체질 있지, 심야 체질. 그걸 치대 다니면서부터 만들어내니까. 무슨 말 있어요? 밤에 일찍 자지 말고 막 비디오라도 보고 계속 체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 모집 볼 때도 왠지 낮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은데 저녁에는 생생하다. 나이트에서 밤새 놀아도 상관없다. 그런 그 직원을 뽑아요. 무슨 생각이 푹 자고 저녁에 나와라. 무슨 생각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나오면 그때 밤새 비디오도 틀어주고 손님도 보고 애도 놀고 밤새. 무슨 생각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야간 치과라는 걸 딱 했는데 전화번호가 중요하다. 오늘 진짜 이게 수업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거. 전화번호는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무슨 알겠지? 그걸 끝이에요. 그럼 선생님, 번호를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그렇게 해야지. 무슨 알겠어요? 그리고 이 번호는 반드시 적어놓는다고. 왜? 밤에 아파본 경험들이 어른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우리는 밤중하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한다. 낮에는 안 한다. 무슨 알겠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 반드시 적어놓습니다, 이건. 왜? 애가 갑자기 밤에 일어나가지고 2시에 막 이가 아파서 막 한데 시계 보니까 밤 2시야. 부모와 마음도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서울 시내에서 밤에 2시, 3시면 1시간 안에 못 갈 장소가 어디가 있어요? 차 가면 바로 가면 되죠. 항상 열어놓는데. 응급실에 가면 치과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니? 아니야. 응급실에 일반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진통제 먹고 꾹 참아야 돼요. 무슨 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과가 그래서 좋은 거야. 돈 벌 수 있잖아. 이게 딱 해놓고. 이 번호 만약에 못 사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한 100만 원 정도 살 수 있어요. 한 300까지 줘야 될지도 몰라. 무슨 말 있어요? 그래도 사야 돼요. 가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야간에 대한 광고 딱 한 번만 내면 그 다음부터 광고 필요 없어요. 소문 내요. 누가 이 아파서 말하면 지금 가라. 근데 보통의 경우는 밤에 이 아프면 밤새 붙들고 있어요. 이게. 돈 버는 방법 무슨 알겠지? 명심하세요. 시대 가갖고 돈 버는 거 이거야. 그러면 무슨 대학이든 대학 다닐 때 성적이 좋았든 나쁘든 아무 상관이 없다. 딱 가서 안 아프면 땡이야. 낮에는 자기 단골치과를 가든지 말든지. 그럼 밤에는 계속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떼돈 법니다. 토요일, 일요일 마찬가지. 무슨 말이 있어요? 이 아픈 사람은 거의 죽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신의를 지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경쟁이 없잖아요. 서울시내 전체 경쟁이 없잖아. 밤에 문 연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이 아팠을 때는 느낌이에요. 대전만 돼도 가겠어요. 밤에 문 연 데가 있다면. 대전 나름 1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1시간 50분 정도면 충분히 가지. 그렇지만 서울에서는 아침에 10시까지 기다리려면 9시, 10시까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요? 아무리 비디오를 봐도 이는 계속 아파요. 신경을 끌려고 그래도. 그래서 어제 제가 치과 몇 군데 전화했는데 다 밀렸대요. 왜냐? 뽑아야 된다고. 일을 뽑아야 된다니까, 어제 어금니를. 어떤 치과 갔더니 뽑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뽑겠대요. 예약이 5시 반까지 밀렸다고. 2시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한 군데 우연히 딱 갔는데요. 이 안 뽑나요? 했더니 이를 왜 뽑냐요? 잇몸을 째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히 되는 줄 알았죠. 그러면 간호원도 놀랄 정도로 잇몸을 째가지고 여기다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지금 파이프 2개 박아놨어요. 박아서 그 안에 있는 염증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시더라고. 그 나오는 염증 지금 이제 빨아먹으면서. 자, 일단 됐어요. 여기 보세요. 집중. 지난 시간에 미분 가능했죠? 돈 버는 법 딱 얘기했다. 돈 버는 법 얘기했지? 인테리어가 뭐가 필요 없다. 치과. 야간 치과는. 일단 서울에 차렸다 그러면 그건 독점이지. 두 번째. 딱 치과 온 다음에 왜 이렇게 시설이 안 좋냐? 다른 데로 가야 어디로 가? 어디로 가냐고. 밤에. 치과에 불만 들어와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문만 열어도. 의자가 찌그러져서 어머 죄송합니다. 의자가 저기 찌그러져. 괜찮다고 서 있어도 된다고 그럴 거 아니야. 치과에 가서 딱 쥐려면 바로 안 아픈데. 바로 안 아프거든요. 야간 치과. 무슨 양 있지? 지금 마음이 바쁘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언제 저러고 해갖고 저걸 혹시 누가 나 하면 어떡하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남들 다 논다고. 그리고 선생님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밤에 일하니까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 5일 논다. 무슨 양 있어요? 주 5일 놔. 그걸 어떻게 일주일에는 그럼 되겠어? 파트를 정해야 되겠지. 동창끼리 마음에 딱 들었다. 그럼 너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야간에만 해라. 무슨 양 있어요? 주말 놀고 낮엔 다 놀아라. 좋다. 나는 주말만 하겠다. 나는 토요일 날 2시에 딱 기어 나와서 일요일 저녁까지 내가 담당한다. 월요일 새벽까지. 그럼 월, 화, 수, 목, 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행 다니면 되지. 3박 4일 필리핀 갔다가 다음 주에는 일본 동경 갔다가 그 다음 오사카 갔다가 태국도 갔다가 알겠어요? 뉴질랜드 놀러 왔다가 토요일 일요일에만 딱 심차게 하고 다시 들어가고 충분히 보실 때 사람 줄 섭니다 진짜. 됐지? 아주 비싼 거 알려줬어요. 이게 폴수학이야. 여기 봐. 자, 지난번에 미분 가능했는데요. 여기에 조금 약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주기성이란 걸 가미하겠어요. 주기성. 따라해보세요. 주기성. 주기성은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으니까 오늘 이거는 기초로 공부합니다. 이게 10-나에서 10-나에서 30편에서 나오는 건데 자,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있는데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Y는 equal fx다. 여기가 0이다. 3이다. 6, 9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함수의 특징은 뭐니까?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가 이런 것은 이제 톱니파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는데 주기가 얼마로 반복하고 있어요? 주기 3으로 반복하고 있죠. 이때 이 함수의 주기가 3이라는 걸 표현할 때는 x일 때 값이나 어느 시점에서 이때 y값이나 거기서 3만 갔을 때 y값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건소로 들으면 안 돼요. x일 때 값이나 x 플러스 3일 때 값이 어떻다? 같다. 이 얘기는 주기가 3인 함수다 이런 뜻입니다. 건소로 들으면 안 돼요. 주기가 얼마라고요? 3인 함수. 주기가 얼마라고요? 3. 그러면은요. 또 여기에다가 3을 더했을 때, 즉 이때 값이나 여기다 다시 3을 더했을 때 값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기가 3은 fx 플러스 6하고도 또 같겠죠. 또 fx하고 fx 플러스 9하고도 같겠지. 결론. 앞으로 fx가 fx 플러스 3과 같다. 주기가 3인 함수잖아요. 근데 주기가 3이면 fx와 fx 플러스 6도 같아요. 주기가 3이면 fx와 fx 플러스 9도 같아요. 이게 계속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fx가 fx 플러스 a가 된다 이랬을 때 굳이 이 a를 갖다가 주기라고 정확히 얘기하기 위해서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기가 3일 때는 3도 되고 6도 되고 9도 되고 다 되지. 그러니까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란 말은 바로 이 함수에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주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주기는 3인 함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주기가 3일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써도 관계없어요. 왜? 어느 시점에서 값이나 거꾸로 3만큼 거꾸로 갔을 때 값이나 y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다. 그래서 이거는 주기가 3인 함수 이렇게 주기는 마이너스 3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주기 함수는 그런 값이 똑같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주기성을 이용하면 만약 주기가 3인 함수가 있다. 함수 fx가 주기 3이다. 그러면
F301을 구하라. 그럼 이건 대신 F1로 구하시다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왜? 여기다가 주기를 대도 값은 똑같지. 주기를 대도 똑같으면 빼도 똑같지.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값은 똑같죠. 주기가 3이면 3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값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F301 값을 구하라 했을 때는 여기서 주기의 배수인 300을 빼서 F1로 구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주기함수의 특징입니다. 되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무시한 있죠? F2005를 구하시오. 그 F1로 구하면 된다. 2004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냥 그대로 구하지 그렇습니까? 함수 fx 자체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왜 제한되어 있느냐? 어차피 주기성으로 똑같이 가는 거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최소한의 주기 안에 들어있는 함수만 딱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37번. 37문제 좀 어렵습니다. 함수 fx가 두 조건을 만족하는데 fx가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조건에 보니까 fx와 fx 플러스 2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고요. x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고 이 함수는 주기가 얼마나 할 수 있어요? 2. 건설을 들면 어렵습니다. 주기가 얼마요? 다시 주기가 얼마라고요? 2. 주기가 얼마라고요? 2. 좋아요. 자, 그러면은 주기가 2인 함수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다 그랬죠.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 이거 몇 차 함수입니까 지금? 3차 함수. 원래 3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함수가 모든 실수 x 미분 가능할 때 b-a 값을 구하라. b-a 값을 구하라. 그럼 여기서는 실제로 함수가 하나밖에 안 주어진 거예요. 자, 주기는 얼마라고요? 2. 다시 주기는 얼마라고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주기가 얼마라고요? 주기가 2니까요. 주기가 2니까 실제로 0일 때 값이나 2일 때 값은 같겠죠.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주기가 2니까 0일 때 값이나 2일 때 값은 같잖아요. 그럼 0일 때 값은 여기다 얼마를 대입하면 돼요? 0을 대입하면 돼. 2일 때 값은 2를 대입할 수가 없지. 2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등호가 빠져있는 이유는 주기가 2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이 다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가다가 2에서 2 되기 전에 끝났으면 다시 또 똑같이 계속 반복도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붙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기가 2이기 때문에 0일 때 값이나 2일 때 값은 같을 거 아니야. 주기가 2니까. 그럼 결국 이 식에다가 0을 집어넣거나 x에다가 2를 대입하나 결과는 어떻다? 같다. 그럼 0을 집어넣게 되니까 0이네.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의 3승 8, 2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4a, 2를 비가 플러스 2b. 이게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주기 2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주기 2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반복이 되잖아. 반복이 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했죠.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소위 f' 똘똘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니까 x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즉 이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문제 자체가 모든 x는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얘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f'0하고 f'2도 같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0일 때와 2일 때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 시작되잖아요. 똑같은 그래프가 시작되기 때문에 0일 때하고 2일 때 값이 존재하면서 그것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주기가 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로 f'0과 f'2가 같다는 것은 이걸 미분한 다음에 0을 집어넣든지 또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하든지 주기성에 의해서 0일 때나 2일 때는 똑같은 그래프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때 소위 접선의 결국은 같아야 된다. 왜 접선의 결국이 있느냐?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미분해요. 미분하니까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겠지.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나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게 같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0을 집어넣게 되니까 b가 나오죠. x에 0을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12 플러스 2를 집어넣으니까 4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 같다. 이렇게. 여러분 주기함수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그래프 같은 모양이 주기 2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0일 때 어떤 그래프가 많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2일 때도 똑같은 그래프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각 점에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어디서든지 순간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미분한 다음에 x값을 집어넣은 거를.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 두 개를 갖다로부터 양쪽에서 b 똑같이 빠져나가네. 그러면 12 플러스 4a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 a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아까 우리가 구한 식에 대입함으로 해서 b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또 여기서 보니까 양쪽에서 b를 없애고 나면 양쪽에 b를 없애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4a가 나와 있으니까 4a 통째로 가면 되겠다. 4a는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 이게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0에다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4니까 결국 2b는 4. b는 얼마가 돼요? 2. 되겠어요? b가 2가 나오니까 결국 b 마이너스 a 값은 2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답은 얼마 되겠어요? 5. 지금 풀었지?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은 없어요. 무시한 있어요? 이 문제는 과거 어떤 회사에서 모의고사를 한번 몇 년 전에 냈던 문제야. 그러면 주기성을 이용한 건데 앞으로는 이거 식을 적고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을 지금 한번 기억을 해두자 이거야. 자, 주기가 얼마예요? 2. 아까 주기가 얼마였어요? 그런 문제들은 주어질 때 구간의 길이가 주기하고 일치해요. 그 이상을 주어질 필요가 없어. 이 함수가 이 구간에서 유효하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렇게 한 이유가 어차피 주기가 2니까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주기 함수의 특징은 구간의 길이가 주기와 같다. 이 점을 참고하세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 여기도 미정계수 A하고 B 두 개 있지? 이걸 해결할 때 결국은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간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기성에서 0일 때 값과 2일 때 값이 어떻다? 같다. 또 0일 때 순간면허가 2일 때 순간면허가 어떻다? 같다. 그렇게 풀면 돼. 결국 이 함수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나 2를 집어넣은 게 어떻다? 같다. 미분한 다음에 0을 집어넣나 2를 집어넣나 결과 어떻다? 같다. 이렇게 풀면 돼.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넘기시죠. 자, 넘기면은 그래프들이 이제 쫙쫙 나와 있을 텐데요. 그래프가 3개 나와 있는데요. 우선 38, 39는요. 이게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모르면은요. 이제 이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럼 공부해 보는데 38, 39번을 같이 써놓고 보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 또 아까 맨 첫 시간에 그 순간면허율하고 평균면허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같다 이런 공부를 했었죠. 이거 있지. 봐. 이런 곡선이 있다. 곡선이 있으면 평균면허율이라는 것은 구간이 주어져야 돼. 구간. A에서 B까지. 구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평균면허율 구하면 그 구간의 양끝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했죠. 순간면허라는 건 뭐 접선의 기울기지. 얘하고 평행한 접선은 여기 있겠지. 그때 그 접점 X 앞에 C가 있겠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F'C라고 표현하고 구간 A, B에서의 평균면허율은 B-A분의 뒤에 거 삽표 뺀 것분에 그때 Y값에서 그때 Y값을 뺀 거 이렇게 표현했지. 그럼 아까 풀었으면 이게 어떻다? 같다 이런 문제를 풀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부등식으로 바뀌는 경우예요. 한 번만 들으면 땡이야 이거. 어렵지 않다. 알겠어요? 부등식으로 바뀌는 거. 그러면 어쨌든 순간변화율이나 평균변화율이나 다 직선의 기울기지.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하자. 기울기.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 마이크가 없네. 어떡하나 끈이 없네. 자, 됐어요. 그냥 이따 생각하세요. 직선이 있잖아요, 직선. 직선은 오른쪽에 올라가면 기울기는 플러스입니다. 됐죠? 오른쪽에 내려가면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기울기가 양이 곰이 관계없이 계속 오른쪽에 올라가면 기울기는 커지고 있는 거고요. 계속 내려오면 기울기는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기울기 커진다, 작아진다. 되겠죠? 커진다, 작아진다. 오른쪽에 내려간다는 기울기 점점 작아지고 있다. 오른쪽 올라오면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오목볼록이란 말이 있어요. 곡선의 오목볼록. 또는 옛날 말로 하면 요철이라고 요철이라고 얘기해요. 요철이란 말은 연습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오목볼록. 이런 건 위로 볼록이죠. 이런 건 뭐예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다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다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식이 됐을 때 이런 점들의 특징은 뭐냐? 이런 점들의 특징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고 있죠. 그럼 곡선의 오목볼록이 바뀌지. 이런 점을 곡선의 개형이 바뀌는 점이라 해서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무시한 있죠? 수학 2에서는 아직 다룰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미적분 선택해서 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변곡점. 변곡점이란 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점이에요. 변곡점. 그 다음 이 변곡점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방금 여러분 것은 확실하게 위로 볼록이죠. 이런 확실하게 아래로 볼록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애매하게 이렇게 가요. 이런 것도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은 위로 볼록이고 이런 부분은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구별할 수 있겠죠. 명확하게 막 이렇게 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면 위로 볼록일 때와 아래로 볼록일 때 차이가 있는데 지금 방금 그 11페이지에 미분 11페이지에 38, 39에 보면 38번은 식이 이렇게 돼 있죠. FB가 F'A B-A 플러스 FA 이거를 만족하는 y는 equal fx 함수로서 적당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식은 B-A분의 FB- 이게 39번은 FA 39번은 F'A 이런 구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얘기 있지. 그럼 38번은 임의 실수 AB에 대해서 그런 얘기니까 결국은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얘기야. 눈 떼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위에 있는 이 38번 문제는
38번 문제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도록 이런 얘기야. 그 다음 밑에 거는 이런 것을 만족하는 구간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선 우리가 공부를 좀 또 했잖아요. 폴수학을 했잖아. 했으니까 이걸 봐도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지. 이거 뭐 적당히 두드려 맞추면 뭐 뭔가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게 나왔을 때 FA가 이렇게 돼 있으면 FA는 저쪽으로 넘기겠지. 그럼 일단 FB-FA가 되고 그 다음에 양말 뭐로 나누겠어요? B-L로 나눌 거 아니야. B-L로 나누게 되면 결국 여기서 FB-FA 나누기 B-A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게 F'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물론 B-A가 무슨 수가 돼야 돼요? 양수. 양수가 되려면 이제 조건에서 A보다 B가 크다 이런 형태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38번은 임의의 AB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임의의 AB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무시하고 문제 보면 모든 X에서 했지만 단 임의의 AB라 하더라도 조건은 B가 구간 A, B 했을 때 이걸 생각하세요. B가 A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요. 사실 이게 반대가 돼도 답은 똑같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괜히 혼돈을 가져오면 안 되니까 A는 B가 A보다 어떻다? 크다. 무슨 얘기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B가 A보다 크니까 B-는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나누면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단서가 B가 A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푼 거예요.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이 어때요? 똑같지? 지금 등호 하나 빠졌지? 등호는 뭐야? 이게 왼쪽에 이름은 뭡니까? 평균매나율. 따라서 평균매나율. 오른쪽에는 뭡니까? 순간매나율이지. 그 아까 우리가 같다라는 걸 많이 다뤘던 얘기 아니에요. 다만 평균매나율이 더 크게 되는 경우를 찾아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순간매나율보다 평균매나율이 큰 게 뭐냐? 한 번만 딱 공부하면 땡이라니까. 이게 뭐 굉장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평균매나율이 순간매나율 큰 경우가 어떤 경우냐? 뭐 크거나 같은 경우 좋아요. 큰 경우 어떤 경우냐?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은 평균매나율이 순간매나율보다 크다 했는데 주의사항이요. 지금 밑에 식으로 있어요. 아까는 같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기가 C라고 나왔죠. AB가 아니었지. 근데 지금은 이 A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A라는 것은 이 좌변에 있는 평균매나율의 시작하는 그 X값이지.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어때요? 구간 어디에서? A, B에서의 순간 평균매나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나온 A가 지금 C가 아니라 바로 이 구간의 첫 점이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것도 직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니까. 정찰해야 될 텐데 이거 구간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A에서 B까지. 이거는 순간매나율인데 A, B 사이가 아니라 뭐예요? 구간 시작은 A에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과정이 바로 오목볼록을 얘기하는 건데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준비, 집중. 지금 얘기는 이런 얘기야.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죠, 곡선이. 아래로 볼록이면 구간을 A, B 이렇게 잡아요. 평균매나율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죠. 됐어요? 아까 우변이 뭐였어요? X가 얼마일 때? A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였죠. 그럼 오른쪽 올라갈수록 기울기는 커지지. 양이고 음이고 관계없이. 지금 무슨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올라가게 되면 어느 두 점을 잡아가지고 아무 두 점이라도 잡아서 평균매나율을 구했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근데 시작하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보다는 항상 어때요? 아래로 올라갈 때는 평균매나율이 크게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평균매나율이 그 평균매나율의 구간의 시작하는 점에서의 순간매나율보다 크다는 것은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똑같이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잡아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아래로 볼록이지? 이번에 A를 여기 잡고 B를 여기 잡죠. 그러면 평균매나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평균매나율이지. 자, 그랬을 때 시작하는 점 구간이 A에서 B까지니까 시작하는 점에서 순간매나율 접수는 게 이거지. 이거보다는 이게 더 어느 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일 때는 아무리 두 점을 잡아도 시작한 점에서 순간매나율보다는 어느 쪽, 이 A로부터 떨어진 점하고의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로 하면 평균매나율은 항상 크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위로 볼록일 때는 집중. 이렇게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면은 구간을 A, B에서 여기쯤 A쯤 잡고 여기쯤 B를 잡고. 그럼 평균매나율은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됐겠지.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럼 평균매나율 시작하는 건 A에서 시작하지. X가 A일 때 구간이. 그럼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이게 순간매나율이죠. 순간변화율에 비해서 평균매나율이 어때요? 작아. 기울기가 양이고 음이고를 관계없이 오른쪽에 내려가면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되겠어요? 또 지금 현재 A, B를 이렇게 잡았지만 똑같이 이렇게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뭐 여기쯤에 A를 잡고 여기쯤 B를 잡자. 그러면 이때 평균매나율은 구간 A, B에서 평균매나율은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그러면은 x가 n념에서 순간면허는 이거죠. 이거보다는 평균면허도 어떻습니까? 작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만 딱 그림을 그려놓고 비교해보면 굳이 그 식을 갖다 일일이 외우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지금 현재 그 두 문제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바로 여 전까지 다뤘을 때는 평균값의 정리라는 것은 평균면허라고 순간면허를 어떠지는 같아지는 걸 했었죠. 등식이지 등식을 만족하는. 근데 지금 뭔가 하면은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부등식을 만족하는데 평균면허율이 순간면허보다 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거 하나만 외우면 되겠지. 작다는 건 반대일 거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평균면허율이 아까 순간면허보다 크다 하는 것은 어느 경우였어요?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그것만 딱 메모하면 되지. 시험 보기 한 5분 전에 한번 보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일일이 대입해서 본다? 그게 아니라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38번 문제는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그걸 만족하는 미분 가능 함수의 그래프로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A가 B보다 지금 현재 임의의 실수 AB 했는데 뒤에 나와 있는 식을 보니까 B-AB는 F-FA 이런 꼴로 가는 거죠. 그러면 구간 뭐예요? A,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런 경우는 B가 A보다 크다는 단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런데 B가 A보다 만약에 작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 뭐 시간 나면 해보고 아니면 두드려 외웁니다. 알겠어요? 그럼 현재 여기서 구간 A, B에서의 평균면허율보다 평균면허율이 그 A에서 순간면허율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한다는 것은 아까 R로 볼록인. 근데 여기서 임의 실수 AB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아까 B가 A보다 큰 임의 실수 AB에 대해서는 그 말은 항상이라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항상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항상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찾아라는 얘기니까 3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3번은 항상 아래로 볼록이잖아. 4번 같은 건 어때요? 보기 4번은. 아래로 볼록인 구간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위로 볼록인 구간도 생기는 거죠. 1번도 아래로 볼록인 구간도 있고 위로 볼록인 구간도 있고. 무슨 양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입니다. 알겠어요? 그것도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니까 2번하고 똑같은 패턴이죠. 그럼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좀 했다면 딱 이 식을 보고 이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따지는 건데 생각이 안 나네 하더라도 동시에 2번, 5번이 답이 될 수는 없잖아. 됐지? 그 다음에 1번, 4번은 항상 위로 볼록이나 또는 아래 볼록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그래프 뭐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는 3번밖에. 알겠어요? 그렇다면 39번은 거저먹기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39번 얘기는 평균면허율이 순간면허율보다도 거기는 지금 B가 A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주어졌는데 원래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B가 A보다 크다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평균면허율이 순간면허율보다 큰 구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랬지. 그럼 평균면허율이 순간면허율 큰 구간이 된다는 것은 아까 뭐야? 아래로 볼록인 구간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때 보기에 오른쪽에 보니까 괄호가 돼 있죠. 괄호가 되는 건 뭡니까? 개구간이지, 개구간. 됐습니까? 그 개구간으로 돼 있든 폐구간 돼 있든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됐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아래로 볼록인 구간에 해당된 것을 찾아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처음에 P하고 R 사이 보세요. P하고 R 사이는 다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니죠? 처음에 위로 볼록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래 볼록 바뀌는 거니까. QS는 어때요? 전체가 아래로 볼록이죠. QS는 답이 되겠죠. 무시한 있어요? PS는 어떻게 돼요? 아니지. 이것도 역시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RT는 어떻게 돼요? RT도 아래로 볼록으로 가다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으니까 안 됐죠. 그 다음에 QT는 어떻게 돼요? QT도 아래로 볼록도 있고 위로 볼록도 있잖아요. 결론. 이 문제도 어떻습니까? 구간을 찾아라는 게. 이 식을 보니까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 찾는 건데 그 구간 안에 끈질기게 위로 볼록이 되든지 아니면 아래로 볼록이 돼야지.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되겠어요? 자, 지금 현재 38, 39도 모의고사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결국 여러분은 평균면허율하고 순간면허율의 어떤 대수관계, 어느 게 크다 작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 옹호볼록을 따지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럼 그 정도만 기초상식을 가지고 있어도 보기를 보고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해했으니까.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다 보면 40번 같은 문제. 40번 문제는 이제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집중. 가자. 지금 이런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는 y는 fx래요. 그 다음에 y는 gx. y는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y는 이꼴 gx. 직선. 1차 함수. 그런데 요점의 좌표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고 그 다음 꼭점의 x좌표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교점의 x좌표가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x절편이 d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뭘 구하는 얘기야 지금?
지금 뒤에 보니까 단 F'B는 0이라고 그랬지.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지금 보니까 B일 때 F'B라는 게 뭔데? Y는 equal Fx에서 B인데 B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B인 점의 접선의 수평 유지하고 있잖아. 기울기는 0이죠. 뭐 이게 괜히 얘기했네. 이런 건 됐고. 안녕.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것은 뭐냐? 이런 부등식 해를 구하라는 거예요. F'X 곱하기 Gx가 양이 되는 해를 찾아라. 자, 집중. 가자 이제 가. 여기 봐요. 지금 F'X하고 Gx의 성격은 틀린 게 Gx는 함수죠. F'X는 뭐예요? 도함수. 도함수 값은 뭘 나타내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지. 이건 현재 임의의 점의 접선의 기울기죠. 이거는 Y값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양수가 된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 된다는 얘기고 이게 양수가 된다는 건 그 그래프의 Y값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야. Y값이 양이라는 것은 X축 위쪽에서는 Y값이 양이고 X축 밑에는 Y값이 음이 되는 거죠. 됐어요? X축 위에서는 Y값이 양이고 X축 밑에는 Y값이 음이지 않아. 그러면 도함수가 양이다 음이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다 음이다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Y값이 양이다 음이다를 따지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아라. 해. 그러면 X가 어떤 범위에 있을 때 이걸 만족하냐 이런 얘기지? 되겠어요? 그러면은 두 개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둘 다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둘 다 뭐가 될 때? 마이너스. 그러면은 사이에 둘 다 플러스가 되거나 또는 둘 다 마이너스일 때지.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라도 좋고 마이너스라도 좋으니까 해는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또는 이 합집합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둘 다 플러스가 되거나 둘 다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일단 이 둘 다 플러스인 경우를 구해보면 어느 구간에서 그런가 보자. GX가 플러스라는 게 뭐야? 이 GX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을 때 이런 얘기지. 그럼 GX 그래프가 이게 GX 그래프라며. 이게 GX 그래프네. GX가 X축 위에 있다 했으니까 이거죠. GX가 양이라는 것은 이 GX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을 때 이때 값이 다 양이 되는 거잖아. 일단 GX가 양이 되고 그 말은 GX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어야 되고 F'X가 양이라고 그랬지. F'X가 양이라는 것은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양일 때. 되겠어요? 그럼 fx 접선의 기울기가 양인 것은 접선의 fx 그래프 이거야. 그럼 이 안에 이 범위에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g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범위 내에서 fx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라는 것은 나중에 공부합니다. 우리 부분에서 증가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여기 잠깐 이쪽으로 좀 붙여주세요. 여기 보면 봐봐. 이럴 때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그러지.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이 클 때 증가함수를 하죠. 증가하고 있을 땐 접선의 기울기를 그으면 항상 오른쪽에 올라오니까 양이에요. 또 위로 볼록이면서 증가하더라도 x값이 커지면 따라 위로 보면 증가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는 다 이렇게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함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F'X가 양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미분에서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도함수가 양이 된다는 것은 그 함수 자체가 증가하고 있을 때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fx의 양이라는 것은 이 F'X의 양이 된다는 것은 fx가 증가하고 있을 때죠. 증가하고 있을 때는 어디예요? 이 부분이지. 이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가 될 거 아니야. 즉 F'X의 양이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A와 B 사이에서죠. 즉 GX가 양이 되면서 FX도 증가한다. 또 FX의 각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 된다. 그럼 결국 구간은 어디와 어디 사이? A와 B 사이. 그래서 일단 A와 B 사이에서 이게 둘 다 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둘 다 어떻게 되는 경우? 음이 되는 경우. 그 음이 된다는 것은 도함수가 음이 된다는 것은 X값이 커지면 따라 그래프가 감소, Y값이 감소하면 접선이 다 오른쪽에 처지게 돼 있어요. 직접 안 그어보더라도 되겠어요? 또 감소하더라도 이렇게 감소하지만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도 접선의 기울기는 다 음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다. 즉 도함수가 음이 된다는 것은 그 함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을 때라는 얘기야. 안 되면 또 그어보면 되고 이게 접선의 기울기는 아니니까. 그러면 둘 다 음이 되는 건 언제냐? GX가 음이다. 음이면서 FX는 감소하고 있을 때다. 그럼 GX가 음이라는 것은 이 GX 그래프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음일 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GX가 음. GX는 음이면서 fx는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해야 된다. 근데 gx가 음일 때 그래프가 지금 이거잖아. fx는. x값이 커면서 증가하는 거 있지 감소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둘 다 음이 되는 그런 해는 없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인 해는 x는 뭐와 뭐 사이? a와 b 사이에서 하자. 이것도 결국 도함수라는 것이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식 지난 다음에 극대급수에서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 41번부터 올 텐데, 지금 몇 분쯤 남았습니까? 5분요? 좋아요. 칠판 보시죠. 여기 봐. 다음 시간에 할게. 어뜻 보면
그 10-가 문제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미분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해요. 10-가로 풀 수도 있어요. 다만 노가다일 뿐이야. 그러나 10-가 실력으로 안 풀리는 문제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미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에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 방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개 돋치듯이 갑니다. 접선부터는. 지금 여기까지가 좀 앞에 이론이 좀 끈적끈적한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 매 시간마다 아까도 했지만 우리 지난 타임처럼 무슨 미분 가는 그런 미분 가는 문제 다 풀 수 있어야죠. 이제 대충 알겠죠? 미분 가는 무슨 알겠죠? 어떻게 푼다. 아까 그 주기성까지 같이 연결했었으니까. 또 조금 전에는 어때요? 그 평균면활과 순간면활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달랐을 때 어느 쪽이 하나 크다 작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랬을 때 이건 결국 오목볼록과 관련돼 있다. 그 공식은 잊어먹어서 혼자 자기가 그림 그려놓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순간면활이라는 게 항상 그 평균면활 시작하는 점에서 그 접선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양쪽을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직선은 오른쪽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작아지니까 대수관계를 판단해서 잊어먹었다가도 이게 무슨 문제인 줄 알 수 있는 거니까 처리할 수 있다. 오목볼록 관계니까. 지금 무슨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데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와 그냥 2차식으로 나눌 때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ax 플러스 b로 놓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식을 2차식으로 나눴다.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최고 1차까지 나올 수 있어요. 최고 1차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ax 플러스 b로 놓는 거지. 그럼 나머지를 구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ab 값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ab 값을 구한다는 얘기야. 그럼 ab 값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문자가 몇 개입니까? 2개.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한데 어떤 2차식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라는 인수의 곱으로 이 인수내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문제 풀다 보면 여기다 x 대신에 1도 대입해 볼 수 있고 3도 대입해 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잠깐 좀 자세히 있으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1을 집어넣었을 때 식이 하나 나오고 3을 집어넣었을 때 식이 나와. 그 두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게. 그런데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라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3을 대입한 다음에 더 이상 대입할 게 없는 거야. 그럼 문자는 AB가 있는데 식은 하나밖에 안 생긴다 이게야. 혹시 몰라 또 한 번 다시 3을 대입했더니 역시 식이 똑같다 이게야. 똑같은 식은 100개라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히게 되니까 10-가 실력에서는 이 문자 개수를 줄인다 이게야. 줄이기 위해서 B를 A로 표현한다든 A를 B로 표현 이렇게 한 문자로 통일해가지고 문자 개수를 하나로 통일해서 문제를 푸는 게 10-가인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 이게. 그건 또 막 공통인수 끄집어내고 뭐 공부 잘해야 돼요. 됐어요. 우리하고 해당이 없다고. 그래서 써먹는 게 뭐냐? 바로 다음과 같은 식을 써먹으려는 거예요. 자, 준비. 간다가. 가자. 집중. 자, 여러분. x의 제곱 플러스 1하고 x의 제곱 플러스 1은 같죠? 두 식이 같지? 되겠어요? 그러면 식이 같다는 건 뭐야? 여기다가 뭐 얼마를 대입하나 여기다 얼마를 대입 결과는 어떻다? 같다. 식이 똑같은 식이라니까? 숫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 1 좋아. 여기다 1 집어넣어 여기다 1 집어넣어 어때요? 같대. 그러면은 여기다 1 집어넣어 여기다 1 집어넣어 같다는 것은 이 두 식은 항등식이죠.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라는 얘기야. 원래 항등식을 얘기할 때는 선을 3개를 그어요. 이 선 2개일 때는 원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야. 3개를 그으면 항상 등식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있어요? 3개까지 알 필요도 없다. 하여튼 일단 그거 항등식이야. 항상 등식이라 얘기야.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으니까 양변 x에다가 뭐를 대입하는 것 같게 식이 똑같으니까 x에 2를 집어넣어, x에 2를 집어넣어, x에 3을 집어넣어, x에 5 집어넣고 5 집어넣어. 결과는 항상 어때요? 같죠? 이런 걸 우리는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죠? 그런데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해도 항등식이에요. 미분하면 얼마예요? 2x. 미분하면 당연히지. 미분 똑같은 식을 미분. 그럼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 여기다 1 집어넣어, 2 집어넣어, 2 집어넣어, 3 집어넣어, 3 집어넣어. 어때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해도 항등식이다. 그래서 따라서 집중. 가자. 그럼 간다. 가고 말고. 자! fx와 gx가 같다.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f'x, g'x와 같다는 것도 역시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다만 미분을 했기 때문에 한쪽에서 문자에 변화가 생기지.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놨으면 그 미분하면 어떻게 b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a에 대한 식만 남게 되잖아요. 그 양변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a 값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다시 a, b에 대한 식을 집어넣으면 b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순서예요. 무슨 생각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문자로 통일해가지고 인수분해서 끄집내는 것보다도 미분을 이용하면 훨씬 편하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딱 들어갈 때 이 이론은 생략합니다. fx equal gx가 항등식이면 양변을 미분해도 항등식이 된다.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